네, 이해찬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43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43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39번째 스승의 날입니다. 선생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하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 상황에서 우리 교육 현장은 사상 초유의 원격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두 익숙하지 않은 수업을 하시느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크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교육 입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 전쟁 중에도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이 있듯이 코로나19 전쟁 중에도 교육을 포기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교육이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면과 원격 수업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대면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ICT 기반을 가지고 더 보다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당에서도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이 굉장히 맑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100일이 넘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치기도 하시고 다가오는 경제 위기에 불안감도 또한 커질 것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감염 확산을 보시며 한편으로는 허탈하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도 느낄 것입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국민들에게 호소를 드립니다. 지치지 말자, 지치면 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은 한두 달에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경제는 개방형 통상경제이기 때문에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경제가 순환구조를 잘 타야만이 우리 경제도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공황에 가깝다는 세계적 경제 상황을 얘기합니다마는 그렇게 또 너무 과장되게 비관만 할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런 대책 없이 대공황을 맞이했지만 지금은 세계 각국이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을 비롯한 사회 기반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화일로로만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은 세계 최고의 방역망과 의료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경제 위기 또한 충분히 대응할 역량이 있고 정부와 여당은 단 한시도 긴장을 풀지 않고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도 156만 개를 만들려고 3차 추경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합해서 대응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 2,500여 명이 아직도 연락두절이라고 하는데 부디 망설이지 말고 자진해서 진단검사를 받으시길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도 확진자 신상털기식 보도보다는 정부인 눈에 미치지 않는 곳을 보완할 점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정당 역시 각자의 이해관계를 접어두고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정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IMF 위기를 넘었고 사스 감염을 극복했듯이 우리는 이번 코로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경제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20일에 개최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늦었지만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국내 대응, N번방 방지법, 헌법 불합치 법안 등 이번에 통과되지 못하면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국난 상황임을 감안해서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은 모두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정치권 일각에서는 우리가 180석이 아니고 177석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177석이라고 해서 180석을 가지고 있는 거의 효과를 못 누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상식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국회의원들이라면은 필요하다면은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국회 운영과 처리 방식을 우리가 충분히 동의를 받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21대 국회를 제대로 운영해 나가는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회에 응해주신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흐름을 살려서 안건 합의도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법안이 아주 많습니다. 계류된 법안을 하나라도 더 통과시켜서 우리 국민들께 마지막 도리를 다 해야 합니다. 환노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구직자 취업 촉진법과 고용보험법을 처리해서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법 등 민생경제 법안들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N번방 방지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사법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수처가 예정대로 7월에 출범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법 등 후속 입법도 마무리해야 합니다. 본회의까지 5일 남았는데요. 5일 동안 단 한 건이라도 더 많은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처리되고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시는 우리 수많은 의료진이 있습니다. 흉터가 남도록 얼굴에 붙인 반지 한고 짓무를 정도로 부르튼 손, 국민을 지키기 위한 영광스러운 싸움의 훈장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이 사진을 보고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이 사진이 아마 의료용 장갑, 그게 이제 의료용 장갑을 2달 이상 끼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한 우리 의료진의 부르튼 손입니다. 이 의료진 여러분의 이 헌신과 노고 위에 우리의 삶이 존재합니다. 몇 번을 말씀드려도 부족하겠지만 우리 의료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그런데 우리 의료진의 이런 희생과 헌신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간 많은 시민이 고통을 감내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했고 방역 당국도 코로나19 차단에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의 부주의가 집단 감염을 만들어냅니다. 추적 조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추가 감염 우려가 커집니다.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기간에 이태원을 방문한 분들은 즉시 자진 신고하고 익명
익명으로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익명 검사를 꼭 받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검사를 받아야 본인과 가족 그리고 이웃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학조사 때 거짓말을 하면 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될 것이니 사실만을 진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께서는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고 생활 방역 실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정의기억연대에 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지난 수십 년간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온 시민단체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1990년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지난 30년간 1439차례의 수요 집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정의기억연대의 헌신적인 활동 덕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심각성과 일제의 잔인함이 전 세계에 알려졌고 공론장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전국 그리고 전 세계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역시 정의기억연대의 활동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관련 논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기부금 출납부를 제출받아서 다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사실관계를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금 논란으로 지난 30년간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헌신해온 정의기억연대의 활동이 부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용수 할머니께서도 정의연, 정대협 활동 성과에 대한 폄훼와 소모적 논쟁이 지양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기부금 회계 처리에 실수가 있었다면 바로 잡으면 됩니다. 저는 그동안의 정의기억연대의 활동과 성과를 높게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의기억연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당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지만 그래도 이 결정을 환영합니다. 우리 민주당과 통합당이 코로나19 극복 대책,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는 일, 일자리를 지키는 일, 공정과 정의를 세우는 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들, 이런 일들을 누가 더 잘하는지를 놓고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아까 이해찬 당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의 교육권 그리고 건강을 지키려고 많은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학생들의 안전, 건강까지 고민하시는 수많은 선생님들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된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가 사실은 국정원 주도로 치밀하게 진행된 것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장이 전교조 불법 단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보고하고 보수 학부모 단체에는 전교조에 대한 비판 여론 조성을 부탁하고 또 곧이어서 노동부가 이 단체가 요청한 그대로 규약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이다라는 의혹이 보도된 것입니다. 심지어 보수단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국정원은 2년간 약 1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면서 공작에 나선 것까지 보도가 되었습니다.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가 이처럼 정권의 전방위적 공작의 결과물이 이미 확인된 것인데 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생님들의 노조 가입을 법으로 막는 나라는 OECD 가입국 중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정권의 공작에 따라서 지정된 교원 노조의 불법화라는 세계 유례없는 이 타이틀을 떼어내는 것을 교권 보호를 위한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처럼 국정원이 지속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국정원 개혁 관련된 법안이 통과됐거나 해서 제도적으로 국정원 개혁이 완비된 것이 아닙니다. 국정원 개혁도 빼어놓을 수 없는 개혁과제인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 청와대의 대응과 관련돼서 최초의 사고 인지 시각과 내용이 지금까지 박근혜 청와대가 주장한 내용과는 달랐다는 것을 밝히고 이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9시 19분에 YTN 보도를 통해서 처음 사고를 인지했다라고 주장을 하여 왔고 이를 전제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재판도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참위가 밝힌 바에 따르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문자메시지 발송 기록을 보면은 YTN 속보가 나가던 그 9시 19분에 이미 청와대가 탑승자 수를 비롯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후에 문자 발송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물론 김기춘 실장 등도 이 문자 메시지를 수진하였고요. 결론적으로 박근혜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 등에 있어서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허위 사실을 주장했었던 것입니다. 명백하게 위증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규현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이 같은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게 과연 나라다운 나라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구조를 제대로 했던 것인지 아니면 방기했던 것인지 그 책임을 정확히 묻기 위해서는 청와대에서 당시 작성됐던 여러 자료들을 봐야만 됩니다. 지금 그 대통령 기록물들은 지금 보관기관이 지정이 돼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가 있는데요. 국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자 30여 명이 목포 세월호를 방문하고 현장에서 피해자 가족분들과 간담회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 남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박광훈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5월에서 미래로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물길을 돌려놓은 위대한 역사성에 더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죄스러움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는 약속을 아직 지키지 못하고 있고 진상규명도 여전히 미흡하고 5.18을 바르게 기억하기 위한 5.18 역사 왜곡 처벌법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권 찬탈을 위해서 국민에게 총을 쏘고 학살하고 주검을 안매장하고 시민들을 성폭행한 전두환 정권 찬탈 세력의 만행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잊혀지거나 그 죄가 결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5.18을 망언과 왜곡으로 거짓 선동으로 색칠하는 반민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작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5.18 39주년부터 최근까지 온라인에서 생산, 유통되고 있는 153건의 5.18 관련 허위조작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5.18 허위조작 정보의 공작 역할을 해온 한 구선동 인물은 최근 특정 광주 시민을 북한군이라고 지목한 자신의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법원에서 피해 시민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극우 선동 인물이 삭제한 내용은 그가 생산한 허위 조작 정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에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특정돼야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53건의 허위 조작 정보 가운데 80%인 121건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5.18 민주화 운동 전체를 왜곡하고 유가족을 모욕하는 거짓 선동입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악랄하게 활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하지만 5.18의 역사를 비트는 범죄 행위를 뿌리 뽑아야 우리 사회가 정의와 상식으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18 역사 왜곡 처벌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은 우리 국회의 역사적 사명이 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5.18 영령과 유가족 그리고 광주 시민 또 국민 앞에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하고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광주를 방문하기 전에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최소한의 인식과 태도를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코로나로 정상적 개강이 늦어지면서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또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한 플랫폼의 설문조사를 보면 재학생의 86%가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거나 감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도 국민의 75%가 학생들의 이런 요구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학교 측도 원격 수업 지원이나 교직원 인건비 때문에 비용 지출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많은 고민에 빠져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정부와 대학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해법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이 자리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학교육협의회가 제안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장학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충분히 실현 가능한 그런 방안들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전례 없는 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응 방안도 사실 전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과거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다음 서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문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초속한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성정당은 선거제도 개혁 취지를 퇴색시킨 20대 국회의 오점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자 엊그제 시민당과 합당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도 20대 국회 임기 내에 조속하게 합당 절차를 마무리해 주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합당 절차를 조속하게 마무리하지 않고 국고보조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합당을 저울질한다면 그러한 꼼수 정치는 국민들께서 용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를 위한 양당의 조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김혜영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하여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정의연과 정대협이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오랜 기간 헌신적인 노력을 해온 점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인류의 한 구성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사적인 인권운동인 지난 30년간의 위안부 인권운동의 진정성은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최근
정의연의 회계 처리와 관련한 문제는 정의연의 그동안의 헌신과 성과와는 분리해서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 할머니에 의하여 회계 처리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자께서는 기부금품 등의 사용 내역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의 기부금품 등 사용 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관련한 의혹을 불신시키고 위안부 인권운동에 더 많은 추진력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번 논란의 조속한 마무리와 함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실된 반성과 사죄, 피해자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이 미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합당을 선언한 것을 환영합니다. 합당을 선언한 만큼 개원 이전에 합당 절차를 완료해서 21대 원구성 협상이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원격 의료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원격 의료 허용과 비대면 진료 활성화 논의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격 의료는 의료 접근성에 제약을 받는 환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의 정책인 반면에 비대면 진료, 즉 전화 상담 처방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감염병 예방법 등에 근거해서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대책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제대로 분석하고 평가해서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진료체계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원격 의료와 관련해서 우리 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2018년 당정청 협의회에서 원칙과 입장을 분명히 한 바가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아닌 국민 건강, 편의성,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며 의료 접근성에 제약을 받고 있는 군 부대와 원양 선박, 교정시설 및 도서 벽지에 한해서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직접 대면 진료를 대체 보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료 소비자인 환자의 적정 진료를 보장하고 의료 부실과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규제 완화와 의료 영리화 차원의 원격 의료 도입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요.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 의료 도입에 앞서서 현행법상 허용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간의 원격 의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 부대와 은행성박, 교정시설 및 도서벽지에 국한해서 원격 의료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관련 의료계나 전문가들과 또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예상되는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적극 모색해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형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우리 박강원 최고위원님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3일 후면 5.18 40주년입니다.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은 입합나무들이 다시 또 5월 광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0주년을 맞는 이번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5.18 국립묘지가 아닌 처음으로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거행이 됩니다. 5.18 민주광장은 80년 5월 항쟁의 시발점이자 당시 신군부의 총칼에 맞서 시민들이 저항했던 마지막 항쟁지였던 만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장소로서 그 역사적 의미가 남다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는 17일 방영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시 개헌 논의가 되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담겨야 한다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지난 38주년 5.18 기념식에서 밝히셨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개제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가올 21대 국회에서는 5.18의 철저한 진실규명 그리고 5.18 역사왜곡 처벌법의 처리 이와 함께 5.18 정신과 부마항쟁, 6월 항쟁 등이 대한민국 현대사에 큰 획을 그었던 민주주의의 역사들이 헌법 전문에 함께 개재될 수 있는 국회의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